미국의 거시경제 데이터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활성 주소는 상승의 초기 단계에 있다. 채굴 비용은 역사적 최고치에 도달하며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이익이 압박받고 있다. 자오창펑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등장해 교도소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2025년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세를 맞이할 것임을 암시했다. When that first happened, the first month was a bit difficult. 블랙록이 하루에 약 9억 달러를 유입시키며 미국 비트코인 보유량이 나카모토 사토시를 초과하려고 하는가? 한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드물게 1% 할인되어 반전의 징후가 보이는가? 이탈리아는 2025년 재정 예산을 증대시키고 비트코인에서 수익을 올리려 준비하고 있다. 암호화폐로 세계를 다시 측정하고 24시간 부의 암호를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로 되어 갑시다. 11월 1일 금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MFT가 후원하는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9월 PCE 물가지수는 연 2.1% 증가하여 2021년 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시장의 이전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9월 핵심 PCE는 연 2.7% 증가하여 시장 예상 2.6%를 약간 초과했지만 이전 값과 동일했습니다. PCE 물가지수가 발표된 후 악화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이 11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연준이 11월에 1베이시스 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94.5%로 보고 있으며 금리를 유지할 확률은 5.5%, 이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확률은 0%입니다. 미국 주식은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부진으로 투자자들이 실망하여 4가지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아마도 미국 주식의 하락의 영향을 받아 비트코인은 어제 19시 이후 하락세를 시작했으며 전고 12시에는 69,000달러 이상에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여기서 단단히 발판을 마련하고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는 단기적으로 미국 주식의 성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수는 일정 기간 내에 거래가 있었던 독립 주소의 수를 나타내며 시장의 활발함과 감정을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활성 주소수가 증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시장의 활발함이 증가하거나 가격의 변동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활성 주소수가 감소하면 거래 관심이 줄어들거나 시장이 조용한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재 활성 주소수는 79만 4,909개로 3월 고점 이후 하락한 후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 회전율이 낮고 자금이 충분히 유입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단순 이동 평균선 SMA를 7로 설정하면 지표는 상승세에서 상승하기 시작하며 역사적으로 이는 시장 초기 단계의 신호로 여겨집니다. 현재의 상승 추세는 아직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 비용이 역사적 신기록에 도달하여 1비트코인 생산 비용은 약 49,500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 및 주식 보상 등의 추가 비용을 포함하면 총 비용은 96,100달러에 달합니다. 비록 생산 비용이 높지만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에 대해 낙관적이며 많은 채굴자들이 인프라를 확장하고 가격 상승으로 더 높은 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비트코인의 전체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는 803.75H/s에 도달하여 역사적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채굴자들의 열의가 여전히 식지 않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강한 강세 감정은 비트코인 가격에 잠재적인 지지를 제공하며 동시에 업계의 미래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반영합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24시간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의 최신 동향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바이낸스 블록체인 주간은 10월 30일 두바이에서 개최되었고 다음날 바이낸스 창립자 자오창펑이 메인 행사에 등장하여 출소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의 생활, 바이낸스, 교육, 대선, 아이 등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상태가 좋아 보였고 팔의 라인도 더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최고가를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자오창펑의 귀환은 마치 오랜 친구의 재회처럼 암호화폐 세계가 드디어 지도자를 잃은 상태에서 벗어난 듯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join me in welcoming to the stage CZ and Altcoin. 바이낸스
바이낸스 블록체인 주간 메인 행사에 등장한 바이낸스 창립자 자오창펑은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차분한 미소를 띤 차에 전반적으로 평온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의 정신 상태는 매우 양호하고 신체 상태도 훌륭해 팔의 라인이 이전보다 더욱 도드라져 보이며 좋은 운동 결과와 활기찬 상태를 나타냅니다. 관객들의 열렬한 환영에 자오창펑은 친근하고 차분한 태도로 자신의 은퇴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When that first happened, the first month was a bit difficult. It was emotional. It was difficult to detach. It's a company that I put my heart and soul in, and for 7 years, etc. But I always thought, a CEO should not be on the post for more than 10 years because the world changes, right? Now there's AI. I didn't spend a lot of time learning about AI before. 자오창펑은 자신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자신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 경비원이 투자 조언을 물어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 발표에서 자오창펑의 초점이 점차 생활로 돌아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이의 발전과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며 현재의 교육은 우열이 뒤섞여 있다고 언급하고 아이들이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장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일찍 일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430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4개월의 감옥 생활을 거친 자오창펑은 여전히 차분하고 여유로워 안도감을 줍니다. 그가 미국의 판결을 돌아보는 것은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지며 이제 이 조용한 암호화폐 대부가 드디어 복귀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생활과 교육에 대해 언급하며 그는 암호화폐의 중요한 뉴스도 밝혔습니다. 그는 바이낸스로 돌아가지 않겠지만 투자자로서의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선에 관해 자오창펑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에는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목받고 있는 기글 아카데미는 토큰을 발행하지 않으며 본연의 초심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오창펑은 2024년이 암호화폐의 회복의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2025년에는 더욱 낙관적인 기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는 한편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의 암호화폐 채택이 국채에 대한 안전자산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며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이나 머니마켓 펀드와 유사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테터르가 발표한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전 9월 동안 77억 달러의 이익을 기록하였고 1025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USDT의 시가총액은 12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스테이블 코인 전체 시가총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총액이 30% 증가했으며 경쟁자인 USDC의 시가총액에 거의 근접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프레토 리서치의 연구원 민주는 비트코인이 73,800달러의 저항선을 투포하면 새로운 상승세를 유도하여 관망 중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선임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는 IBIT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보유량이 100만 개를 초과할 수 있으며 11월 말까지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카모토 사토시의 110만 개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개인 투자자에서 기관 투자자로 전환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기관 보유량은 1년 이내에 40%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아이비트는 수요일에 8.72억 달러 이상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단일일 신기록을 세웠고 미국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었습니다. 이는 1월 출시 이후 최대의 순유입으로 3월 12일에 기록을 깼습니다. 다른 6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도 수요일에 순유입이 있었으며 피델리티의 FBTC는 125만 7천 달러가 유입되었고 ARKB, HODL, BTCO는 모두 800만 달러 이하였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유동성을 증가시켰고 트럼프의 대선 승산이 높아진 것이 이러한 폭증을 촉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국의 김치 인덱스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비트코인의 반전 드라마가 곧 상연될 예정인가? 양을 몰아낸다면 어디서 털을 깎을까? 이탈리아의 암호 자본이득세 인상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는 한편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의 암호화폐 채택이 국채에 대한 안전자산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며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이나 머니마켓 펀드와 유사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테터가 발표한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전 9월 동안 77억 달러의 이익을 기록하였고 1025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USDT의 시가총액은 12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스테이블 코인 전체 시가총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총액이 30% 증가했으며 경쟁자인 USDC의 시가총액에 거의 근접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네라고 하셨는데 왜 하시게 됐나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기 이걸로라도 이제 인생 역전을 하고 싶어서요. 예. 자금이 없어가지고. 자금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자금이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그냥 조금 하겠죠. 예. 작은 돈으로 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프레토 리서치의 연구원 민주는 비트코인이 73,800달러의 저항선을 투포하면 새로운 상승세를 유도하여 관망 중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선임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는 IBIT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보유량이 100만 개를 초과할 수 있으며 11월 말까지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카모토 사토시의 110만 개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개인 투자자에서 기관 투자자로 전환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기관 보유량은 1년 이내에 40%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아이비트는 수요일에 8.72억 달러 이상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단일일 신기록을 세웠고 미국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었습니다. 이는 1월 출시 이후 최대의 순유입으로 3월 12일에 기록을 깼습니다. 다른 6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도 수요일에 순유입이 있었으며 피델리티의 FBTC는 125만 7천 달러가 유입되었고 ARKB, HODL, BTCO는 모두 800만 달러 이하였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유동성을 증가시켰고 트럼프의 대선 승산이 높아진 것이 이러한 폭증을 촉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이탈리아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고 현재 전국의 암호화폐 보유자는 360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난 1년 동안 암호 자산의 시가총액은 110% 증가하여 이탈리아 시장의 빠른 성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경제부 부장관 마우리치오 리오는 최근 2025년 예산에서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의 자본 이득세를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암호 투자자들로부터 큰 돈을 빼앗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11월 1일 이탈리아 재무장관 지안카를로 조르게티는 세계 저축의 날 행사에서 국가가 제안한 42% 암호화폐 자본 이득세 계획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는 고위험 암호 시장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내각은 비트코인 원천 징수세를 26%에서 42%로 인상하는 예산안을 승인했지만 의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의원 줄리오 센테메로는 10월 16일 X 포스트에서 암호세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추가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계획이 시행되면 정부는 연간 약 1,800만 달러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Un tema importante riguarda le plusvalenze da Bitcoin, dove, visto che questo fenomeno va diffondendo, si prevediamo un aumento della ritenuta dal 26 al 42%. 암호화폐 자본 이득세를 42%로 인상하는 것은 고위험에 대응하는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정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U 회원국으로서 이탈리아의 세율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으며 프랑스는 30%, 독일은 1년 이상 보유 시 면세, 그렇지 않으면 25%, 스페인은 19%에서 23%, 포르투갈은 암호 거래에 대해 완전히 면세입니다. 이탈리아의 이 조치는 결국 양털은 양에서 뽑는다는 것이며 돈을 많이 모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압박을 너무 가하면 양이 도망쳐 버리는데 양털은 어디서 뽑을 수 있을까요?
패드쉴드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0월 암호화폐 분야에서 총 20건의 해킹 사건이 발생하여 약 884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오픈AI는 챗GPT 검색 기능을 출시하여 사용자들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뉴스 및 다른 데이터 출처를 표시합니다. 챗GPT는 질문에 따라 검색 웹페이지를 선택하고 웹페이지 검색 아이콘을 클릭하여 수동으로 검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C는 자사의 기본 게임 생태계인 B3 체인을 통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B3은 게임 개발자와 스튜디오의 오픈시 내에서 NFT 컬렉션과 게임 내 자산을 배포할 새로운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마이크로스트래지리의 시가총액이 코인베이스를 초과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스트래지리의 시가총액은 495.4억 달러,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은 445.4억 달러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X 플랫폼에서 트윗을 통해 우리의 위대한 비트코인 백서 16주년을 축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리스의 암호화폐 전쟁을 끝내고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祝 BTV 5周年生日快乐！5岁生日快乐！5周岁快乐！祝贺币链合在5周年！恭喜 BTV 频道和 Michael 哥5周年生日快乐 ！Respect， 加油 ！follow 了这个 Michael 哥和 BTV 频道一段时间了，感受就是日更很牛，有营养的日更很牛，周一到周五每天都能有营养的日更是更牛的。能够坚持初心，能够把 BTV 做到现在这个量级。它不仅展示了全球视野，还注重于提供多元化的内容，覆盖了从科技、金融到文化的广泛领域。期待就是Michael 他的团队能够在下一个5年有更多的精彩。4年过去了，很高兴看到 Michael 仍然在坚持。大家好啊，今天是2019年的10月28号，选择今天来更新我们第1期的这个币链合在。9月26号星期四，这里是 BTV 中文频道币链合在，我是 Michael。马上就是比特币白皮书发布16周年，也刚好是 Bitcoin TV 5周年。那在这里呢，祝愿 BTV 发展越来越好，愿频道在未来的发展中能够不断的创新。大家好，我是查理，你们的老朋友了，也是你们俗称的卷王从去年开始到现在，也是跟 Michael 一起，真的是用脚吧，环游世界，丈量了世界，了解了全球各地的区块链、加密货币生态的一个情况，参加了很多的峰会，期待 BTV 越做越好，越做越大，成为真正的全球最顶级的频道吧，让华语的声音能够让全世界看到。Hello， 大家好，我是 Miranda。BTV 的内容更新频率很高，每天都可以带来最新的加密市场动态以及独特的视角，不仅能够看到宏观的经济分析，还有对加密货币市场的影响，还能分享不少赚钱的商机给大家。在 BTV 5周年之际，我真诚的祝愿 BTV 频道能够继续蓬勃发展，成为亚洲乃至全球的加密流量中心。期待 Michael 哥给我们带来更多更精彩的内容，成为全球加密爱好者的首选平台。BTV 的各位观众朋友们，大家好，我是 GitHub 创始人韩林，我也是 BTV 的一个观众。Michael 老师节目确实做得非常优秀，会更新整个行业的最新的新闻报道，还有深刻的分析。未来的话，我们GitHub 也会大力的支持 Michael 老师和 BTV 的节目。币圈一日人间1年，所以其实5年是一个很长的一个时间了。我也发现，其实对用户来说，行业的教育、行业的新闻的更新是至关重要的。我们 GitHub 也在这方面投入了很大的精力，希望未来的时候也可以和Michael老师一起合作，给用户提供更多优质的内容、更多的教育，更多的新闻更新、更多的投资的机会。非常感谢各位啊！我希望 BTV 能够越办越好，祝福 BTV 能够在亚洲或者是其
其他新兴市场，包括西班牙语等等的，能够做大做强，让全世界知道 crypto 不只是能够从英语区能够发生的东西，我们华语区出生的品牌也可以做到世界知名，也可以做到全世界都有人看。加油，赞！